2014년부터 모션툰이라고 움직이는 웹툰을 시작을 해서요. 영상툰과 웹툰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작가 갱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와 스토리, 그다음에 연출, 영상 편집, 사운드 디자인, 애니메이팅, OST, 보컬 작업까지 해서 많은 일들을 혼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상툰 같은 경우에는 컷들을 다 움직임을 줘요, 캐릭터를. 그래서 약간 저예산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컷들을 스틸로 놓고 액션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애니메이팅, 작화 애니메이팅이 들어간 그런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훨씬 적게 나오고요.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포맷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작품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액션 연출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평가가 높은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웹툰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생겨났고요. 이제 웹에서 보는 한국 만화를 이제 웹툰이라고 완전히 굳혀져서 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라면 아무래도 스크롤 웹툰이고 위아래로 수직으로 볼 수 있어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런 포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라든가 또 가끔씩 이제 저처럼 영상을 넣는다던가 음악을 삽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연출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크롤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백이 하얀 여백 부분들이 출판 만화에서 쓰이는 그 여백의 느낌하고는 약간 달라요.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어갖고 1번 컷 옆에 있는 2번 컷이 있으면은 요 간격이 1이, 비율이 1이면은 밑에 있는 컷은 3이어야 된다든가 1대3의 비율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스크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의 흐름을 똑같이 나타내더라도 좀 그 안에서 분위기를 낼 수 있게 약간 수직으로 된 집중선을 준다던가 약간 파편이 흩날리는 듯한 연출을 그 흰 여백 안에 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연출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웹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부 컬러로 되어 있고 웹이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본다는 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컬러로 된 무언가를 본다고 전제하에 이제 보게 되잖아요. 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컬러를 쓰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그 슬랩스틱보다는 언어 유희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이상한 헛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아재 개그라든가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과장을 하면서 좀 그런 스타일보다는 얼굴만 갑자기 극화체로 나온다거나 아무 집중선이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얘들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팔을 들고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연속해서 이미 맞고 있고 얘는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풀어가는 연출들이 약간 한국만의 특징이 있게 재미있게 풀어가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개그 코드를 또 좋아하기도 해서 점잖은 듯한데 내용은 과격한 그런 연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미국 콘텐츠랑 일본 콘텐츠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약간 두 나라는 잔잔하게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은 조금 더 감정의 폭발을 잘 드러내는 편이에요. 감정을 다 내보이고
기쁘면 같이 좋아하고 슬프면 또 울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보는 독자 입장에서도 누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데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건 사실 감정이 폭발하는 상태일 때 좀 더 감정이 와닿기는 하거든요. 이게 느껴지는 꼭 웹툰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든 드라마든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특히 감정 표현이나 감정선에 대한 그런 심리극 이런 걸 아주 잘 짚어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대중들이 공감하고 충분히 좋아하는 내용을 아주 잘 짚어낸 일종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품을 표현을 할 때 직접적인 감정 표현과 그다음에 예술적인 그 연출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표현하는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특히 100%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획을 해놓고 들어가야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내용들을 한 편 한 편 재미있게 풀어내 간다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년 만화의 성장물처럼 이제 10대 아이들이 몸이 크면서 같이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1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리셰를 좀 깨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의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그런 특별한 성장물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나이는 20대지만 배후의 서울시라는 강력한 배후 세력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퍼센저라는 캐릭터 집단이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작품을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알비노라는 캐릭터가 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수월한 게 좀 있었어요. 스토리도 미리 완결까지 다 세세하게 짜놓은 상태에서 캐릭터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긴박하게 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품 컨셉, 뭐 장르라든가 이 작품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뭐 시놉시스, 뭐 전체 스토리, 뭐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것들 그리고 캐릭터 설정, 세계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1, 2, 3화를 글콘티로 짜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스토리 라인이 초반부가 정리가 되면 이제 콘티로 그림 콘티를 그려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캐릭터 시트도 만들고 한 달 정도 1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화, 3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게 7일 안에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는 콘티, 그다음에 하루는 스케치, 그다음에 하루는 펜터치하고 그다음 컬러, 하루는 배경, 뭐 하루는 고정, 뭐 나머지 수정 이런 식으로 뭐 콘티를 하루 이틀을 더 짜서 스토리를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펜터치, 뭐 스케치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작화에 몰입을 더 시킬 것인지를 본인이 일단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7일을 분배해서 내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은 신티크를 쓰고요. 100% 연재할 때는 전부 판타블렛을 썼어요. 요즘 단종된 와콤 그라파이어 4라고 되게 저 중학교 때부터 쓴 오래된 타블렛이 있는데 그걸로 다 연재를 했었죠. 그래서 어깨가 나갔습니다. 솔직히 타블렛은 뭐 판타블렛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건강. 이게 어깨, 저도 지금 어깨가 안 좋은데 뭐 어깨, 손목, 뭐 허리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장비는 자기 체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이요. 아날로그는 쓸 일이 요즘 많이 없기는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툴은 주로 이제 드로잉 쪽은 포토샵하고 클립 스튜디오인데요. 클립 스튜디오는 만화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만화에 최적화된 출판 만화, 특히 요즘은 또 웹툰 기능도 잘 나와 있어서 뭐 집중선 효과, 말풍선까지 뭐 텍스트나 작업들이 굉장히 용이한 게 아주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진 편집에 특화되어 있는 뭐 매트 페인팅, 게임 그래픽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포토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제가 손에 익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클립 스튜디오가 보정 쪽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특히 뭐 컬러 같은 거 컬러 이렇게 채색하거나 이럴 때 클립은 아직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포토샵으로 이제 넘어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약간 다른 강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뭐 클립은 요즘은 이제 소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무료 소스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만 있던 그런 툴 기능들이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포토샵보다는 클립 스튜디오가 아주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포토샵이 익숙해서 포토샵의 단축키를 잘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툴을 구입을 하실 때 그 클립 스튜디오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가격도 저렴하고 단축키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K-팝을 많이 참고를 해요. 뮤직비디오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지잖아요. 막 판타지 진짜 이세계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화려한 그런 컨셉을 조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물, 현대물에 가깝다 싶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일상적인 룩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그런 옷을 입혀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전통 의상을 입혔으면 좋겠다 하시면 사극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죠. 물론 사실 사극보다는 진짜 그 자료를 찾아보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사극도 너무 괜찮은 자료이지 않을까 합니다. 팁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문화, 남의 나라의 문화를 곧이곧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거나 이러면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또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차라리 약간 독특한 캐릭터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한국의 문화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니까 금발에 푸른 눈 요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꼭 피부색, 머리색, 눈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K-팝으로 많이 한국 문화를 접하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괴담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서 장산범 같이 특이한 괴담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돌 문화라든가 MBTI라든가 또 군대 이야기, 또 대학 입시 제도와 같은 좀 한국만의 특별한 느낌이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말 중에도 뭐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그게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웹툰도 충분히 그
그 본인 나라의 특색에 맞춰서 좋은 작품을 연출해 내신다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모든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전이든 투고든 붙어야지 막 무조건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의연하게 스케줄 맞춰서 완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셨을 때도 무조건 붙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기대를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막 과잉되게 막 불안에 떨고 본인 스스로를 막 압박을 주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왜냐면 웹툰은 마라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하게 본인 할 일을 딱딱 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완성작을 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그림을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갖고 마감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완성도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일단 완성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한 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완벽한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다 잘해놨다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또 후회하고 또 고치고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완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폰티부터 고정까지 완벽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재밌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재미가 없으면 남들도 재미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너무 물론 본인 세계에 갇혀서 나만 알아볼 수 있고 나만 이해할 수 있고 나만 재미있는 만화를 자꾸 고집을 하는 거는 조금 상업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본인이 즐길 수 있고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이곳에서는 좋은 평을 듣지 못했어도 다른 곳에서는 좋은 평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심사하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고 본인 취향이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올해는 이 작품이 별로였지만 내년에는 이 작품이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작품은 워낙 개인 취향을 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내가 뭐 별로여서 내가 뭐 가능성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 앞만 보고 정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그리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좌절해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한 80%는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왜 이걸 못하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너무 그 기본기에만 집착을 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작품을 남한테 보여주면서 평가도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근데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 부분, 내가 지적받은 이 부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생각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망생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남들이 지적을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객관적인 지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문제인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집착을 하면서 한 사람 말에 따르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좀 본인 스스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하시려면 톡톡코리아.co.kr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